한국인의 맛을 사로잡은 짠맛의 이유. 당신은 짠맛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습니까? 건강한 짠맛의 기준은 요겁니다. 사람마다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내가 신고인데 저는. 어머, 엄청 짜게 먹는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짠맛의 기준은? 한 남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켜버린 원인인 소금 중독. 100세가 사는 시대에서는 소금 중독이 제1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적게 되면은 한순간에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도 알고 먹으면 건강해진다. 소금의 대반전.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똑똑한 소금 사용법 공개. 잘 사용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소금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당신의 몸을 지배하는 소금의 두 얼굴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한 발짝 내디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한 남자. 걷다 서기를 반복할 만큼 그에겐 일상적인 보행조차 쉽지 않다. 한눈에 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가 힘겨운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한 병원의 혈액투석실. 신장 기능 이상으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투석을 시작했다는데 어떤 상태일까? 뭐 발, 손 이런 데가 이렇게 투석하기 전에는 부어요. 네, 전체가 부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중상 복귀가 안 되잖아, 그죠? 만성 신부전증으로 손발은 물론 온몸에 부종이 심각한 상황. 때문에 그는 생명 유지를 위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 신장 기능을 갖다 못하니까 이 기계가 내 신장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뭐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신장 수치가 정상의 9배를 넘어선 이유는 같은 경우 이제 좀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혈압 조절과 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신부전을 좀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고 자녀신 기능은 지금 뭐 10% 이하 아주 뭐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4시간의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구평회 씨. 사실 그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기 전 오랫동안 고혈압을 방치해왔는데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게 되리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여행을 전국 일주를 하려 했어. 한 달 동안 수술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수업을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 평생 든든하게 가정의 자리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남편.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말았다. 건강이 이런 게 제일 아쉽죠. 우리 남편 진짜 멋진 사람이었는데 평생 시달렸던 고혈압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기까지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큰하고 걸쭉하고 뭐 이런 음식들 그런 거 먹으셔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는 여전히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기 힘들다. 명란젓, 창란젓 한 5, 6가지 있었어. 낙지젓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버렸나 봐요. 병을 앓고 있는 지금도 짜게 먹는 식습관을 버리기가 힘들다. 내가 먼저 하얗게 하고 나서 당신 하는가? 이렇게 먹으면 그거를 못 해준다고. 음식할 때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부부. 잘 안 돼요.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짜게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드셔보세요. 남편도 노력해봤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당신은 이거 그 국물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 내가 먹을 테니까 건더기만 드세요. 건더기만 잘라놔야만 좀 먹을 것 같아요.
너무 크죠? 이런 거. 아내의 도움으로 식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구평회 씨. 난 했다가 그런 거야 진짜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런 걸 다 이제 포기할 때도 됐을 텐데 그게 습관인 거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만 10여 가지. 혈압하고 이뇨제하고 우리 머리에 영양분을 주는 약이고요. 그가 건강을 잃은 이유 소금에 중독된 식습관에 있다. 뭐 짜게 먹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내 나름대로 이념이 없었는데 식습관도 많이 바꾸고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상남도 거창 이곳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에 호전된 사람이 있다. 실례합니다. 예. 그 뭐냐 여기에 아팠다가 건강해지신 분이 있다던데. 아, 예. 저 아저씨가 저 맨날 뒷산으로 댕기면서 자전거 타고 운동 댕기는 양반 한 분이 있어. 저 산으로 저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었더라고요. 저기요? 예.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라. 첩첩산중 이 넓은 산에서 어떻게 주인공을 찾아야 하나 하던 그때 산 정상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한 남자 발견.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 혹시 아프셨다가 좋아지신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본인 맞나요? 아, 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짠 식습관으로 건강을 잃었다 회복된 신태식 씨. 어디가 이렇게 안 좋으셨었는데요? 음식을 짜게 먹다 보니까 위에가 안 좋아서 종합검진을 하니까 위암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예기치 못했던 위암 상기말 판정. 수술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았는데 예, 2월 3분 뒤에 때려냈습니다. 위출혈을 일으킬 만큼 증식된 암세포. 위의 반 이상을 절제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추적 관찰을 종료한 상태. 과연 신태식 씨의 호전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닥터집하고 제작진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는 이것저것 막 책을 뒤져서 좋은 거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을 살린 내조의 여왕 아내 김수경 씨. 먹거리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먹거리로 병을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소금부터 다 바꿨거든요. 이게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인지 모르지만. 건강을 위해 소금을 바꿨다? 그러고 보니 요리마다 넣는 소금의 색깔이 다른데? 짭조름하게 먹음으로 해가지고 위에 탈이 나서 병이 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간은 해야 되고 그래서 소금을 일단 건강소금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집에서 소금을 이제 만드는 계기가 돼가지고 소금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이겁니다.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운 비결, 아내가 정성으로 만들어낸 맞춤형 소금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건강을 잃으신 분과 건강이 호전되신 분, 이 두 분의 차이가 소금에 있다고 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일단 전제는 뭐냐면 소금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금은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금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요. 작은 금이다. 이 소금이 너무 과해서 문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금을 적절하게 써서 소금의 이 두 얼굴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바꿔주실 건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할리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육아도 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저 네. 음식을 좀 오래 해왔거든요. 아, 저 음식 오래 했어요? 네. 짜게 드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한 번도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식탐이 많았어요. 예전에. 특히 이제 방송할 때 제가 한 9개 정도 프로를 막 한 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폭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짜고, 그렇죠. 예, 좀 얼큰하고 맵고. 이런 걸 많이 먹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짠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냉탕, 온탕을 다 경험하셨네, 네. 저거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너무 우리가 짜게 먹어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무슨 네. 문제가 생기냐면 체액이 많아지게 돼요. 예. 짜지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심장 입장에서는 혈압을 올려야 돼요. 많은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 되면은 심혈관, 내혈관 질환이 증가하겠죠. 네. 골다공증도 골다공증 있는데 영향이 있어요? 저거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도 같이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짜게 드시면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나트륨이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는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혈압. 혈압이 내려갈 수 있고요. 우리가 어지러움이나 무기력증도 네.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그다음에 근육들이 전부 약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땀 열심히 흘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끼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소름끼 아니에요, 이거? 소름끼.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먹지도 않고 운동으로 땀을 배설할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따끔해서 먹고. 네. 배출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되게. 간 맞춰가면서 네. 운동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네.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짠 것 때문에 네. 피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소금은 꼭 드셔주셔야 돼요. 네. 평소 얼마나 짠맛에 길들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저 뭐죠? 과자에다가 일정한 양의 소금을 집어넣어서 아. 그 농도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싱겁게 먹는지 짜게 먹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0에서 4%까지 염도가 다른 5개의 과자로 시민들의 입맛 테스트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WHO 권고량의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자야, 먹어봐. 쌀 과자 같아. 과자 언니 뻥튀기야, 뻥튀기. 4번. 난 4번. 1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번. 4번. 예, 요 정도 괜찮아요. 2번? 예. 가서 다 비슷한 것 같아. 안 짜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돼. 엄마가. 그건 엄마가 얼굴이 창백해지는데요. 네. 난 1번. 저 3번. 저희는 원래 싱겁게 먹는 편이라 원래 저희 집은 1번 스타일 같은데 제가 원하는 건 3번.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과자를 선택한 사람들. 과연 이들이 적당하다고 느낀 짠맛의 기준은? 18명이 2번을 선택하셨네요. 이게 건강한 짠맛의 기준이거든요. 0.5% 정도는 싱겁게 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짠맛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g 정도 먹는데 1000cc를 먹으면 0.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건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잖아. 거의 맛이 없는데요? 내가 싱거운데 저는.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WHO 권고량인데 근데 요건 몇 프로예요? 쌀? 열어보세요. 그럼 아까 짠맛을 느낀 건 몇 퍼센트? 어머머머, 엄청 짜게 먹는구나, 우리가. 저거 어머. 이거는 0.5%잖아. 그러니까. 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WHO 권고량 이하를 선택한 사람은 단 8명. 근데 2%에 18분이나 몰렸어요. 4% 적지가 않아요. 4%. 8번. 집에서 떡볶이를 해서 엄마가 해준 떡볶이보다 학교 앞에 떡볶이가 맛있어요 하는 게 이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일단 음식이 너무 싱거우면 맛있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자극적이게 밖에서 만들려고. 사 먹어 보면 그거에 또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중독시킨 짠맛의 유혹. 당신의 입맛은 소금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습니까? 네, 우리의 입맛이 소금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소금 과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앞에 나와서 한번 보시죠. 네. 네. 콩나물만 넣은 국이에요. 반만 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눠서 한번 드셔보시죠. 향은 자, 굉장히 좋은데. 향 굉장히 좋은데? 이 향도 네. 한번 드릴게요. 이게 아유, 요리 누가 했습니까? 맹물에다가 콩나물만 딱 넣은 거야. 괜찮은데, 진짜로? 괜찮다고 이게?
저도 괜찮아요.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네, 저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저희가 이제 저염식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 맛이 괜찮죠? 예. 이 사람들이 내가 요리하실 때 네. 그 짠맛을 주는 그 나트륨이 어디서 오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특히 들어가는 재료 중에 네네. 가공식품들이 들어가면 이게 또 얘기가 완전히 뭐 햄, 소시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정적 양을 다 넘어가게 돼요. 아 이미. 밀가루에 보시면 나트륨이 한 2mg. 아, 밀가루 들어갔어요? 예, 밀가루에는 자 식빵을 만들면 그것이 66으로 33배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라면이 되면 예? 나트륨 함량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1930. 965배요? 1930mg이요? 그러니까 라면은 하나를 드시는 것만 갖고도 하루 권고량이 2000mg이거든요. 네. 하나가 끝납니다. 하루가 아니, 근데 다 먹었을 때. 문제는 라면은 또한 2개 정도 먹어줘야. 그럼. 거기다가 밥도 말아 먹어야죠. 이게 토마토입니다 이제. 네, 토마토. 토마토를 주스를 만들어요. 63ml네요. 예. 자 이게 케찹으로 오면 390. 아, 거기까지는 안 갔네. 다행이에요. 왜 라면하고 케찹 같은 가공식품들이 소금 함량을 많이 낼까요? 나트륨 함량을. 사람들이 맛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사는 라면의 사람. 나트륨 함량과 케찹의 나트륨 함량을 내려버리면 맛이 없어서 안 먹는 이 거예요. 두 분은 아 맛없어 안 먹어 이렇게 되는데 네. 올려놓으면 한 숟갈 딱 뜰 때 네.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러니까 첫 맛을 굉장히 강하게 줘야 되니까 신세계의 맛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짠맛에 네. 대한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먹는 것을 줄여야 되는 건 분명한데 기왕에 드셨다면 현명하게 빼는 방법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얘들이 들어가서 나트륨을 밀어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기도 빼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셔주시면 같이 그러면 이 나트륨에 대한 노출을 우리가 라면을 네. 2개 먹을 수도 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라면 현명하게. 먹고 나서 우유 마시면 그 다음날 안 본다고 하는 게 우유에 칼륨이 있는 거예요? 칼륨이 많이 있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떻게 소금을 먹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소금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에 따라 소금의 적정량도 달라질까 궁금증이 생긴 제작진.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식사요? 예, 간호사들이 바빠가지고 제가 직접 오늘은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내 몸에 맞는 소금 섭취법을 알려줄 박찬영 한의사. 때마침 식사 중인 그의 식단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소금은 물론 양념된 식품을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식단. 근데 양념은 하나도 안 되는. 예, 사실 저도 태음인이라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체질입니다. 소금 섭취가 체질과 관련이 있다? 사상 체질에는 상부가 발달되고 허리가 약한 태양인, 체격이 크고 땀이 많은 태음인, 상체가 발달한 소양인과 속이 냉한 소음인이 있는데 체질에 따라 소금 섭취법은 어떻게 다를까?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을 준비. 체질이 다른 주부들의 식습관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음식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5가지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는 주부 실험단. 넣어야 되는데 가짓수가 5개 넘는데 여섯 괜찮아요? 개요? 여섯 개까지 해드릴게요. 6개까지 해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몸에는 안 좋아. 아니 몸에 안 좋아도 좋은 걸 먹어. 자기 너무 좀 이미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거 빼. 이거 이거 빼. 빼자. 안 먹잖아. 잘 안 먹어. 아니 그렇죠. 6개까지는 괜찮다 그랬어. 이렇게 6개. 평소 즐겨 먹는 음식 6가지를 접시에 담은 실험단.
먼저 체질을 확인한 뒤 그녀들의 식단을 평가해 보기로 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이 두 분인데요. 이분, 그다음에 이분. 가공된 식품을 주로 선택한 주부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린 주부. 두 사람의 체질과 식단 사이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예, 보통 태음인들은 일단 골격이 크고요. 좀 허리가 굵은 허리도 좀 있네. 편입니다. 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염분이 잘 배출이 안 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땀을 흘리도 물땀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가 않는 거죠. 염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태음인은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면 채식 위주로 섭취하는 그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정황상 소음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염분이 적은 음식 위주로 먹으면 대사가 떨어지면서 추위를 타거나 더 피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염분 배출이 원활한 소음인은 음식으로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 이 두 분이 선택하신 것을 성체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 드시면 오히려 체질에 어울리겠습니다.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에 따라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태양인, 소음인은 식품을 통해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사우나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땀을 내면 개운한 사람들은 대체로 태음인, 소양인일 확률이 높아요. 땀을 내면 노곤하고 지친다 하시는 분들은 소음인이나 태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절한 소금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위암 수술을 받았던 그가 달라졌다. 수술 후 가장 먼저 바꿨다는 이 소금. 직접 만들어 쓰는 맞춤형 소금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산악 자전거를 탄다는 신태식 씨. 그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힘이 크다. 이 차가 겨울에 비염이 좋대요. 우리 많이 가나?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좀 맵고 짜게 먹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오리지널 경상도예요. 맵고 짜고 칼칼하고 식습관이 뭐 완전히 그게 입에 맞으니까. 보통 사람이면은 김치찌개를 떠먹거나 아니면은 뭐 말아서 먹어도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고추장을 그 감해서 먹었으니까는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짜게 먹은 거죠. 오랫동안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해왔던 그였기에 예기치 못했던 위암 판정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아유, 안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앞에 캄캄하지 뭐. 남편은 집에 기둥인데 아프니까 그렇게 눈물밖에 안 났어요. 생각을 해도 눈물 난다. 처음엔.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게 TV 보다가 건강 프로 나오고 몸식 프로 나오면은 제가 항상 여기다 두고 메모를 하는 거 공책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좀 짜게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치도. 예. 많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짜지 않게 음식을 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때 이렇게 막 필기로 적어놔요. 저만 알 수 있게끔. 위암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노력한 것은 바로 건강한 먹거리였다. 배추 벌레가 다 뜯어 먹어버려. 아, 농약을 안 치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이곳에서 그는 항암에 좋다는 다양한 채소를 키우고 있다. 영양가가 많고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심었습니다. 농사 배우셨어요? 아니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처음이에요.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이 야채를 하루에 100g씩 정도 먹어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친정 부모님한테 예전에는 부탁을 해서 키워달라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갓 따온 신선한 채소들 넣기니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 요리 중에 뭔가를 꺼내는데 네, 조금만.
한석금 뿌리는 정체불명의 가루. 그녀는 이것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수상한 가루의 정체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요거는 함초 소금이고요. 요거는 진피 들껍질 소금이에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두 번째 변화, 바로 직접 만든 소금이다. 일단 소금은 우리 간 맞추는데 소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남편 건강 생각하다 보니까 다 바뀌게 되었어요. 김수경 씨표 건강 소금 만들기의 첫 번째, 천일염을 알맞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 소금을 미리 사서 간수가 빠지기 기다렸다가 그걸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 쓰는 거죠.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어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안에 분분율이 많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씻어내면은 소금이 좀 덜 빠진다 그러죠. 소염으로 된대요. 남편을 위한 맞춤형 재료는 함초. 이 함초예요. 네, 함초 뜯어다 말려놓은 거. 함초가 그 항암 효과가 좋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항암 좋다고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쓰고 있어요. 말린 함초를 갈아서 곱게 가루를 낸 후 소금이 500g 정도 되면은 요거는 30g 정도 넣어요. 천일염에 함초가루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볶아주는데 이때 소금이 타지 않고 함초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젓는 것이 관건이다. 이왕이면 내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더 좋은 소금이 안 되겠어, 그죠? 네. 한편 땀 흘리는 아내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신태식 씨. 아내분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편하게.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음식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팔 아파. 여기서 같이 좀 도와줘봐, 그러면. 이 접기가 제일 힘드는 순간이라. 아유. 조금 걸렸으면 타버리지. 여기 섞기가 조금 있으니까 이래 하는 게 힘이 들어요. 남편의 위암을 호전시키기 위해 아내가 손수 만든 맞춤형 함초 소금 완성. 함초는 일단 그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이제 많기 때문에 미네랄 보고라고도 불리고 특히 이제 칼륨 성분이 충분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성분 중에 감칠맛 성분이라고 하는 베타인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혈압 강화라든지 위산 저하증이 계신 분한테 개선 효과 같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맞춤형 소금 이것이 끝이 아니다. 농약주를 제주도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2박스씩 올려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 껍질을 말려놨다가 여러 가지 활용합니다. 차도 끓여 먹고 소금도 만들고. 진피 소금 역시 함초 소금과 같이 천일염과 함께 볶아주면 끝. 그녀의 말처럼 이 두 가지 소금은 일반 정제염과 염도 차이가 있을까?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 만든 세 가지 소금물 각각의 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일반 소금의 염도 3.5%, 함초 소금은 2.52%, 진피 소금은 2.5%로 일반 소금에 비해 약 30% 가까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그래도 저거 염도가 떨어진다고 세척할 때 그러더라고. 세척을 해갖고 볶으면 염도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더니만 궁금했어요. 안 짜졌다고 해서 더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활용을 해야지 이제. 많이요? 아니 여러 군데. 직접 만든 저염 소금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는 아내. 이 닭가슴살을 많이 구워서 먹으면은 소금 이리 뿌리다 나는 작게 뿌리고 싶지만 많이 뜨가 그러면은 짜질 염려가 있어요. 저는 그 삶으면서 여기다가 간이 배어요. 닭가슴살에.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면서 맛있게 먹는 그녀만의 노하우. 아내의 노력으로 완성된 저염 식단. 하지만 평생 짠맛이 입에 배인 남편의 식습관을 지금처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늘 간이 안 맞다, 싱겁다, 얼마나 조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 풀을 왜 먹어, 염소다 이거. 아니, 안 돼. 미안하고 고맙죠. 이렇게 힘들게 준비 과정도 힘든데 매번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죠. 좋은 음식 만들어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소금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잘 사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중년들의 새로운 건강 멘토로 떠오른 주인공을 찾아온 것. 자, 특별한 건강 멘토가 있다는 곳에 제작진이 갔습니다. 건강하신 분 맞습니까? 약간 허당 같은 느낌? 근데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분 어떻게? 뭐 계신 거예요? 네, 요가하고 있는데요. 요가 비스 끓이고 있어요. 요가예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기다리고 선생님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 이분은 그래 주인공일 것 같지 않은 분이시다. 아, 너무 귀여워. 허당이세요, 허당. 드디어 레이양? 아, 최한리 씨가 멀리서 보니까 레이양 씨랑 몸매가 거의 비슷하시네. 그래요? 너무 네. 영광인데요. 통나무 요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이 통나무. 제가 한 17년 전에 요가 시작했다가 그냥 계속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배우느니 자격증을 따야겠다. 오, 저거는 요가가 아니라 거의 무슨 예술 같은데. 예술. 국내 1호 VJ에서 건강 멘토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최한리. 결혼 17년 차 두 아이의 양육에 전념했던 시간에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20년 전과 같은 사이즈를 유지해온 그녀. 48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건강미가 넘친다. 제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래서 운동 효과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식습관을 고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도 많이 먹었고 폭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시간도 맞춰서 먹고 또 그 화학조미료 같은 거 전혀 먹지 않고요. 좀 자극적인 양념들도 많이 먹지 않고요. 미션! 나이를 잊은 최한리의 건강 비결을 찾아라. 강습을 하는 그녀를 지켜보던 중 틈이 날 때마다 뭔가를 마시는 수상한 행동 포착. 물을 많이 드시나 봐요. 아, 예, 이거 물은 아니고요. 운동하실 때 왜 스포츠 음료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운동할 때 마시는 물이에요. 최한리가 직접 만든 스포츠 음료? 그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을 캐내기 위해 집으로 따라 나선 제작진. 집이에요? 네. 이거 댁이에요? 네. 나 어디 펜션 가신 줄 알았어요. 보시면 지금 안 돼요. 여기 저희 집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니 지금 엉망이심이 너무 엉망해. 보시면 안 돼요. 안 돼. 지금요 저희가 집 공사 부분 공사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사 준비도 하고 있고 막 이래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정말 화학조미를 쓰지 않는지 주방 급습. 야, 부엌도 깔끔하세요.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일단 맥식초 많이 사용하고요. 기름, 소금이. 소금. 아니 세통 네, 다 소금이에요. 정제된 소금은 아니고요. 천연 소금이라고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천연 재료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BJ 활동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식도암으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던 아버지의 식도암 선거. 네, 육아를 하다 보니까 또 방송만큼이나 또 지치는 게 육아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위도 안 좋아지고 건강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녀가 달라졌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샤브샤브예요.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 그 생야채를 잘 못 먹어요.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 재료로 직접 감칠맛을 내고 다시마 형태로 보통 이제 국물을 내고. 베이스 국물을 내고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넣으시네. 있는데요. 아예 간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살짝 소금 간만 해서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조미료인 소금은 저염식을 위해 천연 소금을 사용하는데 마치 좀 핑크 크리스탈 같죠? 네. 이거 제가 소금은 맞게 맞아요? 네, 소금 맞고요. 소금을 먹기는 먹는데 좀 좋은 소금을 먹고자 찾다가 요즘 제가 즐겨 먹는 소금인데요. 바로 히말라야 소금이에요. 히말라야에서도 소금이 난다? 히말라야 소금은 바다의 지면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융기되면서 압력과 열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히말라야에서 직접 채취해 생산하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천연 소금으로 분류된다. 천연 소금에는 그 나트륨 이외에도 칼륨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철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미네랄은 이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왕이면 소금을 드실 때 정제음보다는 이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제염 대신 이 소금을 선택한 후부터 자연스럽게 자극적이었던 입맛에 변화가 생겼다는 그녀. 보통 요리할 때 천일염이라고 좋다고 해서 쓰는데 아마 쓴맛을 좀 느껴보신 주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그 쓴맛이 좀 덜해요. 왔어? 누구야?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누군가. 친하시구나. 저희 동네 밥상에서 만난 거예요. 네. 동네 반상회가 아니라. 아이 키우느라고 우리까지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매일 바빠서. 그래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숟가락만 들고 가서 과학조미료 제로. 히말라야 소금으로 살짝 맛을 낸 저염식 샤브샤브의 맛은? 이 몸이 건조해? 몸이 건조한데 저 소금 좀 줘봐. 이분이 평범한 40대시네요. 이분이 순대볶음 좋아하시고. 결국은 좋은 거는요 인내를 필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니는 인내를 가지고 좋은 거를 계속했었고 저희는 포기했고 보세요 미모 여전한 미모. 실례지만 저기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그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천연 소금을 활용한 그녀만의 두 번째 저염 식단 공개. 제가 이제 두부 만들 때 넣을 간수를 만들 건데요. 소금을 넣을 거예요. 평소 손두부를 만들 때 간수까지 직접 챙기는 그녀. 히말라야 소금 한 큰술에 식초 2큰술을 넣으면 간수 준비 끝. 식힌 콩물에 볶아 저어주면 최알 입혀 저염식 손두부가 완성된다. 완전 성공했어요. 맛있는 두부가 탄생했어요. 칩두부 완성. 오. 두부만 먹기 심심하다 싶을 땐 브로콜리를 삶아 함께 버무려주면 한 끼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은 저염식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 완성!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새콤한 식감이 더해져 풍미가 살아난다. 여기서 잠깐! 운동 중 최알리가 마셨던 물에도 레몬이 들어간다는 사실?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인 레몬과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는 이 소금으로 스포츠 음료를 만든 것이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최알리의 히말라야 소금 활용법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금을 먹는 대신 피부에 양보하는 그녀. 천연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소금으로 이렇게 한번 헹궈주면 기분이 좀 더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좀 깨끗해졌나요? 천연 소금으로 건강과 피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녀. 피부 질환들은 오히려 이제 소금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예민해지시고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이 되셔서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저염식을 통해 아름다운 중년을 살아가고 있는 최알리.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할게요. 지금
저희 앞에 네. 지금 소금이 나와 있죠. 화면에 봤던. 그렇죠. 보기에도 되게 고와요. 진피 소금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고 함초 소금은 약간 초록색 네. 빛이 나고 진피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도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 뭐 헤스페라딘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네. 소금의 맛을 대신하면서 기능성까지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위암 사례자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소금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저렇게 먹으면서 많이 소금의 양을 줄여줘요. 아까 그 할리 씨가 집에서 드시고 있는 소금이 이제 히말라야 소금. 네, 히말라야 소금은 진짜 이게 예쁘네요. 네, 색깔 같아요. 좋아요. 빨간색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 짜긴 한데 네. 소금을 그냥 먹으면 완전 짜거든요. 그쵸. 단맛이 나죠. 특히 그 저렇게 굵은 소금들 있잖아요. 되게 짠데 요거 그렇게 짜진 않네요. 이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네랄의 함량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거의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 아까 최할리 씨 음식하시는 걸 봐도 우리가 감칠맛을 통해서 소금량을 줄여주시고 그 안에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또 빼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금이지만 저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같은 양을 사용한다면 현명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소금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로 인해 호흡기 및 염증성 질환의 적신호가 켜졌는데 내 몸을 위협하는 집안 미세먼지 해결엔 소금이 답이다?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미세먼지 청사법. 그런데 소금이 진짜 미세먼지를 잡을지 확인을 위해 닥터지바고가 나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금의 진실을 밝혀줄 최운정 박사. 저희가 선물이 있거든요. 아, 네. 아니, 이렇게 더러운 선물을 가지고 오셨네요, 진짜. 사용한 지 오래된 이 매트의 상태는? 얘는 진짜 더럽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 올 사이사이마다 미세한 먼지들이 모두 다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웬만한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먼저 굵은 소금으로 매트의 미세먼지를 제거해 보는데 이 러그는 도대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소금 꼴을 봐요, 진짜. 청소 후 확연히 차이가 나는 소금의 색깔. 정말 미세먼지를 흡착한 걸까? 천일염을 그대로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소금에 이제 미세한 먼지들이 다 흡착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소금 입자에 흡착된 미세먼지 확인. 소금을 매트에 뿌려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가 청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진짜 문제가 남아있다. 팁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청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기도 쓰다 보면 워낙 고장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년째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청소기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큰 먼지를 빨아들이지만 이 뒤쪽에 통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 속에는 미세먼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걱정이라면 청소할 위치에 굵은 소금을 뿌린 후 청소기로 먼지와 함께 소금을 빨아들이면 걱정도. 소금이 바닥의 먼지를 흡착하는 것은 물론 청소기 속 미세먼지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청소법.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금이 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건 맞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물에 대단히 잘 녹잖아요. 그런 만큼 공기 중에 수증기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늘 끈적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뭐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작은 미세한 먼지들도 이 소금의 표면에 와서 잘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염물들을 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에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네. 제 롤모델이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바로 찰리스인데요. 네, 건강 몸매, 네. 정말 피부까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 나이 차이가 한 20년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이분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 가봐야 되는데 저분은 유지하셨거든 지금. 갑자기 긴장되는데 네. 꼭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네. 멋있어요. 근데 오늘 좀 되게 많은 팁을 배운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그래요? 네. 앞으로 더 유익하게 네네. 또 저희 가족의 건강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방 쪽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폐암 수술을 했고요. 항암 치료도 엄청나게 고생했죠. 평생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은? 암 예방이나 암 재발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이것만 알면 암이 예방된다? 암을 이겨낸 이들이 말하는 암 극복 비결은? 이게 제가 암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닥터지바고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맛있다니까. 안 넣어도 된다고 그냥.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당신은. 술을 367일 먹었다니까. 파하고 마늘만 넣고. 그렇게 해서 드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이거 이제 피디님 오셔갖고 완전히 이거 이제 지금 승리한 거야. 나한테 잘하라고, 알았지? 에이씨. 내 돈 많이 벌어올게. 이거 봐요. 갔다 금방 올게요.